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른바 재판거래 파문이 지역 법조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관들은 긴급회의를 잇따라 열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구 한 중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3분의 1인 180여 명이 고열과 설사, 구토 같은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휴교했습니다. 2018 선택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전 현직 군수와 무소속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경북 7곡 군수 선거를 알아봅니다. 선거방송 토론회에 참석한 대구시 교육감 후보 3명이 자질 시비와 무상교육 등 정책 대결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충일인 오늘 폭염주의보와 함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다시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자외선과 오존지수가 무척 높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현충일이자 절기망종인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 봉화 등 경북 북부 내륙은 반짝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대체로 맑고 햇살이 뜨겁게 비추겠는데요.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대구 등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낮 최고 기온 대구와 안동 모두 32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며 무척 덥겠습니다. 여기에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우리 지역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오존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는데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고 차도에서 조금 떨어져 걷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까지 옅은 구름과 함께 햇살이 비추겠고요. 낮 기온 계속해서 30도를 웃돌면서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역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루어진 이른바 재판거래 파문 때문인데요. 잇따라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고 엄정 수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특정 재판을 협상수단으로 삼아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이른바 재판거래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사법부 존립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특별조사단의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조사 방식과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너무 소홀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법관들도 사법행정권 남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독 재판부 판사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행정 구조를 개편하고 특조단 조사 자료를 영구 보존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요구했습니다. 회의를 열고 입장을 밝히고 하는 것이 그만큼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법부가. 단독 판사들에 이어 이번 주 목요일에는 부장 판사들이, 금요일에는 배석 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재판 거래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대구 법원에서도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11일로 예정된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앞두고 어떻게 의견을 정리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달서의 한 중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3분의 1인 180여 명이 고열과 설사, 구토 같은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휴교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 달서구 월배중학교 재학생 509명 가운데 186명이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고열과 설사, 구토 증세를 보였습니다. 발열이 처음에는 많았는데 이후에 이제 학생들이 하교하고 난 후에 병원 가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둘러봤을 때 발열도 있었지만 장염 및 출산한 학생도 있었다라고. 보건당국이 증세를 호소한 일부 학생을 조사했더니 학생 3명에게 감기와 관련한 리노바이러스와 감기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과 보건당국은 어제 월배중학교를 임시 휴교했습니다. 오후에는 전교생을 등교시켜 원인을 밝힐 조사를 했습니다. 증세가 심한 학생들은 검사 대상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설사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식중독 쪽으로 수의성 질환 감염병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는 이번 주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식중독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철저한 위생관리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 종합병원인 파티마 병원에서 2시간 넘게 전기가 끊기면서 응급실 업무가 차질을 빚는 등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병원 치과 임플란트를 하는 진료실이 온통 컴컴합니다. 주사실도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대구 파티마 병원 일부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치과와 류머티즘 내과, 주사실 등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진료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막 진행 중인 건 없어갖고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정전이 돼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진료 중에 이제 정전이 돼가지고 1시간 동안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결국은 본인은 이제 의치를 다시 넣고 내려와가지고 정전으로 전산 시스템이 모두 마비돼 응급실 업무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외래 접수와 수납 업무는 먹통이 돼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기 공급은 2시간여 만에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의료기관 정전은 환자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어 의료법은 비상전력 체계를 갖춰 정전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전산 다운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끼쳐줘서 죄송하고 전기 판매에 대해 아마 소투가 일어나서 병원 측은 지하 1층 전기 공급 장치 일부에 문제가 생겨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후보자 3명은 교육감 자질과 철학, 교육 현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토론회를 조지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학 교수 출신 김사열, 홍동률 두 후보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정치인 출신 강은희 후보는 경력과 자질 검증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회치유재단 설립에 관여하신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사과나 이런 걸 할 생각이 없는지. 후보께서는 교육 경력 30년을 굉장히 주장하셨는데 고등교육과 유초 중등 교육이 같다는 말씀입니까? 처음에 진보가 아니다, 나는 중도다, 나는 심지어 보수다라고 하시다가 최근 며칠 전부터는 다시 나는 진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세 후보 모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무상급식 확대는 물론 급식 수준도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대해서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지 개선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어떤 제도를 하나 선택하는 그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안정감 있게 입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큰 흐름의 그 변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중고등학교의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쪽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네 번째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기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보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는 형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틀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고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암기식, 주입식 교육은 반드시 변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방송 토론회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오전 10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장세호, 자유한국당 백선기 2명의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 11시 40분부터 20분 동안은 무소속 장재환 후보를 초청해 연설회를 엽니다.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대구 수성구청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남치루, 자유한국당 김대권 등 2명을 초청해 선거방송 토론회를 갖습니다. 밤 11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자유한국당 송원석, 무소속 최대원 후보 등 2명을 초청해 김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018 선택 열전 현장, 오늘은 경북 칠곡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초의 민주당 군수가 나올지, 최초의 삼선 군수가 나올지, 아니면 무소속 돌풍을 일으킬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세호 후보는 8년 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칠곡 군수에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첫 칠곡 군수에 도전합니다. 우리 칠곡 같은 경우는 지난 30여 년간 한국당이 지방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그 폐해가 지금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작년부터 인구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백성기 후보는 칠곡군 최초의 삼선 군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군정의 현안을 마무리 짓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칠곡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많이 유치를 했고 또 그 성과물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연속된 군정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대한민국 대표 강수도시 칠곡으로 완성하기 위해 무소속 장재환 후보는 5회에는 무소속으로 6회에는 새누리당으로 군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단 한 번도 이권이나 청탁에 연루된 적이 없다며 깨끗한 정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청렴결백한 군수, 정말 군림하지 않는 군수, 갑질하지 않는 군수, 정말 서민들이나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우리 그 농민들이나 정말 그분들이 누구나가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장세호 후보와 백성기 후보는 칠곡군을 시로 승격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칠곡군은 주민 수나 또 행정 수요량이나 이런 거에 비추어서 총 예산이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역시 칠곡은 시 성격이 돼야 됩니다.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인구 장려 정책과 또 하나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시성격 인구 기준을 10만 명으로 완화하는 이 투 트랙 전략으로 시성격을 이룩해내겠습니다. 장재환 후보는 공정한 인사와 안정적인 일자리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을 선택했습니다. 나무 문짝을 유리창으로 제가 개선시키고 싶고 군수실의 2층을 1층으로 내려오고 싶고 그리고 군수의 판공비도 제가 50%를 삭감해가지고 정말로 약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에다가 환원시켜주고 싶고 최초의 민주당 군수가 뽑힐지 최초의 삼선 군수가 나올지 무소속 돌풍을 일으킬지 칠곡 군민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6.1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오늘까지 실시한 것만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하면 자칫 선거인의 진위를 왜곡시킬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선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NBC와 KBS, SBS,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의뢰해 실시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여론조사가 오늘 저녁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제 낮 경북 영천의 한 새마을금고 분소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2천여만 원을 빼서 달아난 강도 용의자가 사건 발생 6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경북 영천의 한 새마을금고 분소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이 강도는 남녀 직원 2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2천여만 원을 뺏었습니다. 담당 직원한테는 이제 나도 이러고 싶지 않다. 영상으로 사투리로 자료를 땡겨내서 저는 담으라. 경찰에 따르면 마스크를 낀 강도는 이곳 새마을금고에 침입한 뒤 2, 3분 안에 범행을 저지르고 이곳 국도변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건물 내부와 주변 CCTV를 확보해 새마을금고 인근에 세워진 범행 의심 차량인 1톤 화물차를 추적했고 사건 발생 6시간 반 만인 어제 저녁 8시쯤 대구 집에 숨어있던 용의자 37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범행 현장을 물색하고 하는 이런 용의점이 있는 차량을 일단 특정을 해서 그 차량을 이제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뺏어간 돈 일부는 회수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자백했다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언제나 골칫거리죠. 그런데 미생물을 이용해 방사선을 낮추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에너지 정책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문화방송의 유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경주에 위치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건립 계획이 발표된 지 30년이 지나서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는 장기 보관 말곤 다른 대안이 없는데 폐기물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오랫동안 쌓이면 발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방사성 폐기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소개됐습니다. 핵심은 방사능에 강한 복합 미생물을 만들어서 방사선을 낮추는 겁니다. 세시움 137 같은 방사성 원소를 바륨 138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방사성 물질이 사라지고 안전한 비방사성 물질만 남기 때문에 2차 폐기물이 없고. 이미 우크라이나와 일본 등에서는 방사성 물질 처리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분야입니다. 실제 원전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에서는 이 기술을 이용해 방사능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황폐화된 땅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방사능이라는 아주 환경에 결정적인 고질병을 이 복합 미생물이 처리한다 그러면 여타의 환경 물질은 다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이번 기술이 상용화되면 골칫거리인 원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추념식이 열립니다. 대구에서는 오늘 오전 9시 대구시와 보훈 관계자들이 신암 선열공원을 참배한 뒤 10시부터는 충원탑에서 추념식을 갖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립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영천 국립호국원에서 경상북도와 국가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을 엽니다. 이른 무더위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구시가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여름철 무더위가 다가오면서 배달업소와 같은 위생이 취약한 음식점과 계절식품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교육청과 구군 식품 담당자들과 함께 급식소와 식자재 판매소도 합동 점검합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식중독이 75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여름철에 36%인 27건이 집중됐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제품이 유해 중금속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역에서 유통되는 색조 기초 화장품 30개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같은 유해 중금속 성분 함량이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보다 낮거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안전 사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분야별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22일 개막하는 제12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뮤지컬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뮤지컬 특강이 마련됩니다. 딤프 뮤지컬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뮤지컬 특강은 오는 18일과 25일, 다음 달 2일과 16일 4차례 열립니다. 뮤지컬 전문가인 작가와 교수, 음악감독과 기획자들이 강사로 나서 뮤지컬과 인문학, 뮤지컬 넘버와 스토리 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대구 오페라하우스는 청소년들이 오페라를 이해하기 쉽도록 감상과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프로그램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지난 4월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세계의 유명한 오페라하우스를 알려주고 오페라 소품 만들기, 오페라 직접 감상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인 청소년 창의체험스쿨은 오페라를 직접 감상한 뒤 각 배역을 로봇이 구현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8개 초중학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충일이자 절기 망종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 봉화 등 일부 경북 북부 내륙엔 반짝 소나기가 지나가지만 대체로 맑고 햇살이 뜨겁게 비추겠는데요.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고 대구와 안동의 낮 최고 기온 32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 30도를 웃돌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여기에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우리 지역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오존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되는데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고 차도에서 조금 떨어져 걷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한때 일부 지역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대구 아침 기온 19도, 고령 16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32도, 고령 31도로 다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상주의 시각 기온 19도, 김천 15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모두 32도까지 오르면서 더운 날이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6도, 봉화 1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32도, 봉화 30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4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까지 옅은 구름과 함께 햇살이 비추겠고 낮 기온 계속해서 30도를 웃돌면서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